안녕하세요. 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1편에 이어 25년 투자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4년 말 1차 목표였던 자산을 이루었지만 25년이 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주가는 서서히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테슬라는 비정상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여기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따른다. 이 당연한 것을 망각하고 미친 듯이 오르는 주가만 보며 더 오를 거야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왕초보였고 수익은 행운이었던 거죠. 조금씩 하락하던 저희 자산은 다시 25년 4월, 3년 전 자산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도 버텼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22년 이후 다시 한번 맛보는 큰 하락에 멘탈은 다시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겪었던 일이었기에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는 명확했습니다. 떨어진 좋은 주식을 계속 매수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떨어진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모든 자산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으니 매일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멘탈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집을 매수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획했던 두 번째 집 매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은 하락장에서 하라는 월급쟁이 부자들 너나웨이님의 조언을 듣고 더 좋은 집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집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남까지의 접근성. 두 번째, 주식에 투자할 돈은 남겨두기. 서울 강동구, 용인 수지구가 제가 생각하기에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좋은 투자처임과 동시에 좋은 거주지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 강동구의 명일동의 한 아파트 7억 5천의 매물이 있었고 직접 방문해보니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깔끔한 내부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지만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고민을 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집주인은 그 매물의 가격을 3천만 원 올렸습니다.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눈앞에서 3천만 원이 올라가는 것을 보니 초보자였던 저는 매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7억 8천의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수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남까지의 접근성은 신분당선이 있는 수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단 25분 만에 강남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구청의 20평대 아파트 중 어떤 아파트는 5억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좋지만 분당, 수원 등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접근하기도 아주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동구와 고민 끝에 주식 투자를 할 여유 금액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지구의 아파트를 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기존 집을 매도하지 않고 수지의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강동구 아파트를 놓쳐 수지 아파트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25년 2월 매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 입주까지 4개월이 있으니 팔리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월, 3월까지 기존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도 거의 없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매물 가격을 1천만 원 낮췄습니다. 그래도 보러 오지 않았고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었고 집을 보고 간 후에 연락이 없어 부동산 중개사님께 연락을 드려보니 저희 집보다 층수는 낮은 매물이 있는데 가격이 1천만 원이 더 싸서 그것을 계약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모든 것이 꼬인다. 그래서 저는 바로 1천만 원을 깎겠다고 했습니다. 층수가 높았던 저희 집을 좋게 봤던 매수자는 결국 저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잔금일 또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지속되었던 이번 주식 하락장도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6개월 동안 성과급 급여의 80% 수준의 돈으로 떨어진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인 TSL을 매도하고 빅테크 중 많이 떨어진 애플을 매수하였습니다.
애플을 선택한 이유는 빅테크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하방이 더 낮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AI 수혜가 없어 많이 오르지 않겠지만 다른 섹터나 종목의 하락이 클 때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애플을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5년 하반기부터 증시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계좌도 함께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이후 저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은 크게 5개입니다. SK하이닉스, 애플, 테슬라, 속슬, TQQQ. 이 중 관세 이슈로 인해서 크게 빠졌던 속슬이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크게 빠진 것뿐 아니라 AI, 로봇, 데이터 센터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반도체였고 트럼프 일기에서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었기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슬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마다 애플을 매도하고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다행히 반도체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이 상승하며 25년 말에 저의 자산은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시장의 빠른 회복 덕분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회사에 레버리지 투자하지 않는 것. 테슬라와 관련된 것인데 테슬라는 PER이 307로 실적 대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택시,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저도 기대감의 본주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따르지 않는 회사에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산은 과감히 손절할 것. 부동산 관련입니다. 저에게 수원 장안구 아파트는 첫집 아파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지만 투자 자산으로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과감히 손절하고 상급지로 갈아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쌓이며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26년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유튜브에 남겨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